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하고 넥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모두 다 알다시피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를 김정주 회장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도이치증권이나 JP모건에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현재 매각 대상자를 이제 찾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자로 카카오가 넥슨을 실제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으로 사실 넥슨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톡의 시가총액은 8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넥슨의 시가총액은 13조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넥슨 관련된 계열사랑 경영권 관련된 주가를 합치면 아마 시가총액은 13조 원을 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기사에서 13조 원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는 김정주 회장과 그 일가가 가진 지분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인수하려는 최소 자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의 실제 시가총액은 8,300억 원이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 넥슨을 인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바로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텐센트예요. 예, 텐센트가 실제로 넥슨을 인수하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 기사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카카오의 2대 주주 혹은 3대 주주 정도 될 거예요. 국민연금이랑 지분보유량이 비슷한데 김범수 일가를 제외하고 약 6% 정도 카카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텐센트예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텐센트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텐센트 자회사 통해서 카카오 지분을 약 5%에서 6% 정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2대 주주, 3대 주주 정도가 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텐센트가 직접적으로 넥슨을 인수하는 것보다 카카오와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자금은 텐센트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명목상으로는 카카오가 인수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아마 잡음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마 텐센트가 직접적으로 넥슨을 인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이 중국의 텐센트로 넘어가는 걸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진 않고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금은 실질적으로 텐센트 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표면상으로는 카카오가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나 실질적으로 넥슨을 지배하는 기업은 텐센트가 될 가능성을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는 예전에 멜론을 인수할 때도 텐센트의 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중국의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넥슨을 인수하게 된다면 아마 텐센트가 자금을 많이 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카카오는 현금, 그러니까 넥슨을 인수할 만한 현금 자본력이 없고요. 그 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거를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넥슨을 인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넥슨에 관련돼서 카카오 관련돼서 그럼 카카오가 과연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이익잉여금은 얼마나 되나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실제로 2018년 하반기니까 현재는 아마 그 잉여이익금이 조금 더 늘었다라고 보이지만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에 잉여이익금, 결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흑자 적자를 반복하게 되는데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 이 이익 잉여금은 계속 커지거든요. 근데 이 이익 잉여금이 약 4,500억이. 그렇게 봤을 때는 이 4,50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흑자로, 지금까지. 근데 이 4,500억을 가지고 과연 넥슨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상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넥슨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건 사실상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를 구성을 한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다. 근데 결국에는 텐센트의 돈을 받을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거를 주목을 해야 돼요. 사실상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인 넥슨을 우회적으로 텐센트가 지배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카카오톡이 오늘 주가는 어땠냐라고 보면 오늘 주가는 좋지 않았고 최근 1년 또 주가는 좋지 않았어요. 10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9만 원에서 약 16만 원 사이를 반복하면서 상승량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카카오는 당연히 괜찮은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카카오 주식을 매집을 해도 되냐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차트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는 저가였을 땐 7만원 가량, 고가였을 땐 16만원 가량을 약 2년에서 3년 주기로 반복을 해왔어요. 실제로 주가가 한번 급하게 오르고 쭉 내리고 다시 한번 급하게 오르고 쭉 내리고 다시 한번 급하게 올랐었고 이제 내리는 형국에 맞이하고 있는데 현재는 99,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 긍정적으로 넥슨을 인수한다는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예. 뭐 사실은 저런 이슈를 활용해서 또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지금 하락 국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카카오는 지금 계단식 하락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16만원의 고가를 찍고 음, 계단식으로 하락을 발생하고 있었고 지금은 다시 역시 하락을 진행 중인 추세인데 사실 여기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주가는 코스피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카카오 주식은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카카오는 아마 이러한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현재 이러한 평행 채널, 하락 평행 채널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하락 평행 채널에 어, 하단 라인에 근접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는 오겠죠.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매수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카카오는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16만 원이라는 고점, 17만 원이라는 고점은 당연히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봤었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카카오에 관련된 외국인 지분 비율을 좀 살펴볼게요. 2017년부터 카카오의 주가는 예, 쭉 상승을 해왔고요. 약 1년간, 2018년간 약 1년간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지분 보유량은 주가 상승만큼 많이 상승은 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주가가 하방으로 잡히게 될 때부터는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 보유량이 쭉 빠지다가 이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많아졌다가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와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약 24% 정도의 외국인 지분 보유량을 가지고 있고요. 즉 어제 삼성 SDS를 거론할 때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삼성 SDS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줬으나 카카오는 현재 가격과 크게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주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8년 12월 30일부터 현재 2019년 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도 역시 개인 위주로 카카오는 매수가 일어났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많이 팔았고요. 기관은 약간 매매를 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가격은 아니고 지금 한 달간 기간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산다. 오히려 외국인은 지분을 줄이고 있다. 라고 간단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긍정적인 매매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예. 누구나 지금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카카오는 지금 하락 국면에 있다는 거죠. 예. 저점을 계속 평행 채널로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고점은 계단식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매수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 이동 평균선 50일선에도 지금 캔들이 아래쪽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오히려 50일 EMA와 이 20일 EMA가 골든 크로스를 발생하거나 혹은 이 캔들이 이 50일 EMA 위에 있을 때 좀 매수 강세 시장에서 오히려 매매를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많이 빠져서 이 하락 트렌드 라인에 걸치거나 이 8만 원 초반의 매물대까지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는 뭐 그렇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카카오라는 기업을 제가 좀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신용카드와 지금 쓰고 있는 현금보다는 결제 플랫폼이 좀 전산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고려되고 있지만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단계 전에 뭐 인터넷 은행을 이미 카카오가 설립을 하기도 했고 업비트라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현재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에도 진출을 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AI 관련된 서비스를 같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는 성장 가능성이 많은 회사라고 보이고 예, 중국에서 텐센트 기업이 많이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텐센트 관련된 지분 보유량 6.72%거든요. 국민연금이랑 거의 비슷한데 거의 2대주주, 3대주주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넥슨을 인수한다면 넥슨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비트스탬프랑 코빗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오히려 더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김정주 회장이 공식적으로 넥슨 매각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했으나 더 좋은 산업이나 그런 걸 고민해보고 있다. 그래서 그 산업을 통해서 또 한번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발생해서 얻은 부는 또 사회에 좋은 방향에 또 쓰는 걸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100% 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넥슨이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과연 뭐가 될까?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넥슨이라는 회사를 매각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이게 당장 어제 오늘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다면 작년에 인수한 코빗, 비트 스탬프를 굳이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면 무리해서 인수를 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과연 게임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가 블록체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로 넥슨이 전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게임 산업을 매각해서 얻은 대금을 가지고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카카오의 주가는 99,900원이고요. 오히려 코스피 시장이 많이 살아나서 11만원, 12만원까지 가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좀 비싸게 사더라도. 하지만 현재는 99,000원 가격이 10만원대를 깼다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가격이 많이 빠져서 8만원 초반에 만약에 카카오 주가가 형성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넥슨이랑 카카오 이 이면에는 텐센트라는 기업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공식적으로도 컨소시엄 구성을 하겠다, 텐센트의 자금을 활용하겠다라고 은근히 내비쳤어요. 그거는 사실상 카카오가 넥슨에 대한 관심보다는 텐센트가 이미 넥슨을 인수하고 싶은데 예, 모양새 좋은 형태를 만들고 싶어서 카카오를 동원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뭐 오늘 관련된 것은 예, 오늘 관련된 뭐 카카오 넥슨 관련된 방송은 간단하게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